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녹음 시점은 4월 16일 초중고 온라인 개학이 동시에 일어난, 물론 뭐 초등학교 1, 2, 3학년 제외하고 동시에 일어난 예. 날입니다. 참. 그렇죠. 근데 오늘은 네네. 역사적인 사건들이 상당히 많은 그러네요. 하루였던 것 오늘은 같아요. 정말 역사적인 네. 사건이 많았습니다. 선거에다가 세월호에다가 그다음에 온라인 그러니까요, 개학까지. 그러니까요. 야,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 온라인 어쩌지? 개학 얘기부터 예. 한번 해보죠. 우리 지금 예. 좋은 쌤은 3학년이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개학하실 것 같고, 나쁜 쌤은 고등학교 1, 2학년들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이제 3학년 이제 개학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된 상황이라서 쌤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고, 근데 학생들 이제 2학년 애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학교는 지금 1학년이 없어요. 그래서 2학년들만 했는데 2학년 애들이 집을 잘 못 찾아가지고, 집을 못 찾아가서. 자기 반을 잘 못 찾아가지고 반을 잘 못 찾아가는. 네. 그래가지고 담임쌤들이 아침에 조금 힘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곧잘 또 따라가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다 네. 보니까 이런 접속이 안 되고 오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었어. 그렇구나. 예. 대신에 다행이다. 다른 데 보니까 난리 났죠. 위두랑이라든지 난리 났습니다. 뭐 이클래스 이런 데는 좀 난리가 난 것 난리 같아요. 났죠. 예. 장난 아니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특히 그 위두랑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서버를 닫았다가 오후 1시에 재개한다고 그렇게 이제 교육부에서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EBS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 이 중고등학교 위에서 네. 초등 같은 경우에 오늘 0시에 아예 그 가입 자체를 못하도록 딱 막아놨다가 좀, 그러니까 이런 야. 게 좀 뭐 난리난 학교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또 원활한 데는 또 그렇죠. 플랫폼에 따라서 또 원활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학교는 플랜 B 를 네.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갈 걸 거의 예상한 사람 선생님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될 땐 이렇게 하겠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카톡이 최고지, 카톡이.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네. 상황이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애들이 학교에 오면 그 다음 애들 데리고 수업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네. 애들이 학교 오는데 길이 너무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 네. 밖에 뛰어나가. 그래가지고 애들을 그 길이 막히니까 걔네들을 한 명씩 이렇게 업어가지고 교실에 데리고 오는 상황인 거야 지금. 하여튼간에 오늘 하루 쌤들 수고 많았을 거라는 게 진짜 눈에 선하더라고. 우리 학교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사설 업체도 클래스팅, 하이 클래스, 아이스크림에서 하는 이런 것도 다 버벅댔거든요.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감당 못하더라고. 이게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인 4월 20일 날은 전체가 어떻게 계약이죠. 됐어요? 네, 전체가 네. 계약이죠. 모든 학년이 다 네. 계약이니까 아마 절대적으로 마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네.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저희 녹음 시점인 오늘 4월 16일. 오늘이 세월호 6주기입니다. 6주기. 벌써 6년 지났어?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크게 못 했다더라고. 그래갖고 가족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다던데 참 내가 그날 뭐 했는지 나 지금 다 기억나거든. 아 그래요? 저도 기억나요. 저도. 아침에 TV 보면서 너무 경악을 해가지고 운전하면서 자들 어짜지 이러면서 나 그래 갔거든. 내가 이제 핸드폰에 그때는 데이터가 빵빵하지도 않았던 시절이야. 200메가 이렇게 사용하던 시절인데 계속 뉴스 검색하고 그랬던 내가 지금 생각이 다 나. 야, 그런데 그게 벌써 6년이 지났어. 저는 3학년 담임이잖아요. 네. 얘들이 4살 때, 그러니까 4살 때 일어난 일이라서 그러네요. 애들은 피부로 잘 와닿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뭐 쌍방향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애들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올리라고 하니까 좀 막연하게 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얘들한테도 끊임없이 잊지 않도록 좀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는 있겠다. 예, 이게 벌써 6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잊혀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학년부터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희 방송 약속드립니다. 저희 방송이 사라지는 날까지 4월 16일 세월호 잊지 않고 저희 방송에서 매해 언급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뭐 몇 년 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약속드리기는 4월 둘째 주에 반드시 매 방송 때마다 매해 저희 언급하면서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내년에 우리 방송 네. 없어지면 없잖아. 그럼 못합니다. 그러면 못합니다, 여러분. 예. 하여튼 세월호는 잊으면 안 돼. 그럼요. 맞아요. 진짜요. 저희 방송이 세월호 언급할 수 있게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자, 이 와중에 또 댓글 소개 안 할 수 없죠? 댓글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예, 조쌤? 예, 이분도 근래에 들어서 계속 달아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이분이 방송 듣고 나쁜 놈의 명령에 지시받지 않으려면 투표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말이 그렇죠. 생각나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10일에 사전 투표했네요. 사전 투표에 긴 줄이 있는 거 보고 놀랐어요. 깜짝! 이참에 역대급 투표율을 찍고 국회의원들이 좀 놀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지금 이거 이분 근데 예상하셨네요. 예상하셨다. 4월 13일 날 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역대급 투표를 찍었죠. 역대급 결과도 나왔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의원들 난리가 났을 기야. 난리가 났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민주당 잘해야 돼요. 정신 진짜 잘해야 차려요. 돼. 민주당. 뭐 심심하시면 우리 방송에도 민주당 오셔도 되고. 완전 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도 지금 댓글이 하나 달렸던데요. 김계숙 님이라고 해야겠죠? 팟빵 다녀왔습니다. 이 시국에 뭔들 민원이 웬 말인가요? 그쵸? 아이들에게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느낀까지만 어른이 되어 특정 직업군에 들어서야 다루게 되었을 시스템을 시행해 본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 챙기세요. 요거는 지지난주 방송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김영수 선생님 모시고 그렇죠. 온라인 계약 카운트다운 곡에서 이런 각종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 근데 요즘 이 원격 수업에 대한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사진으로 표현한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이거 쌤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비초 교무실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나 모르는 건데. 모르세요? 여기 보면 나 모르는데? 이분이 꾸준히 올려놨는데 126화에 보면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에 다 알지. 그림에 피리 막 불면서 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가자 온라인 클래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가죠. 우르르. 그러니까 서버가 폭발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서. 두 번째, 얘들아 이번에는 이학스터다 이렇게 가서. 피리 불면서. 다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서버 폭발했죠. 안 들어가졌지? 그래서 얘들아 이번에는 EBS 라이브 특강이다. 또 서버가 폭발했어요. 이게 마지막 그림은 뭐냐면 양치기 소녀 그림입니다. 부모님 이번에는 위드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만해 이 자식아. 요 부분. 너무 공감이 돼서 이거 제가 아는 모든 지인들한테 다 돌렸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니 꼭 안 좋은 재밌습니다. 것만 고르셨다 근데 어떻게 마지막 위드랑 활용 점정이었네 완전 진짜. 그렇죠. 오늘 위드랑 이번에 1시까지 안 됐는데 진짜 아유 난립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 플랫폼을 소개해줘? 이거는 좀 그 사람이 우리 소개해줄 것도 아니잖아. 역시 이거는 질투의 이미 화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나쁜 쌤 역시 그렇지. 질투의 화신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소개시켜주면 우리도 해줘야지. 우리가 먼저 해주는 거.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분. 네, 좋습니다. 쌤 우비초에서 쌤 소개해달라고. 네.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어쨌든 저쨌든 방송이 나가는 4월 20일이면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은쌤, 다음 주 수업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저는 그 PPT로 동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그 있잖아요. 왜 네이버 클로버인가? 더빙하는 프로그램과 PPT를 합성해서 제 목소리 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자기 목소리 나가줘야지. 저도 쌤도 잘 안 듣는데 다시. 그래서 하여튼 오늘 준비를 열심히 했네. 그렇죠. 학생들하고 영상으로 제 얼굴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교사로서 이렇게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좀 있어서 열심히 해봤습니다.
지금 뭐 얼굴 만날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또 꼬맹이들 잘 뭐 하도 못 하는데 그냥 과제나 띡 던져주면 되지. 3학년 애들 과제 하나만 주면 되지. 아닙니다. 오늘 과제를 줬거든요. 애들 너희들 공부하는 모습을 찍어 보내라. 그러니까 거의 23명 학생 중에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자기 좀 가식적으로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리고 제가 우연히 그 페이스북 카드 뉴스 같은 거 한번 봤는데 거기에 네. 보니까 예, 교사 실제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나도 수업을 좀 저런 식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뭐 나도 뭐 여기저기 뭐 공유돼 가지고 한번 살짝 보긴 봤는데 교사 실제감 뭐 이러고 뭐 뾰족하게만 나는 잘 눈에는 안 들어오던데 근데 이게 뭔데 이거? 교사가 실제로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교사 실제감 딱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 그 정도는 내도 말할 수 있다 내도. 좀 장난하냐고.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나도 이제 그 카드 뉴스를 봤는데요. 그 카드 뉴스 보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카드 뉴스에 그러니까 하단에 마크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자주 보던 마크였어요. 다름 아니라 수업과 성장 연구소에서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쩐지 냄새가 옛날에 나더라. 우리 자주 좀 출연하셨던 그렇죠. 분. 이거 우리가 자주 모셨던 우리 신혜진 교수님이 만드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과거에 숭실대 사이버대에서 온라인 수업만 10년 넘게 하셨던 그 분야의 베테랑 아닙니까? 온라인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딴 게 아니라 교사 실제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좋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수업하기 전에 먼저 그렇죠. 선점하셨죠. 해봤다 네, 이거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우리 조은쌤 뭐 잘난 척 하는 이야기는 이제 듣기 싫고 진짜 신혜진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봐야겠습니다. 중간 시간을 듣고 직접 교사 실제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갖고 오신 우리 신혜진 교수님 모시고 온라인 수업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뭔지 또 그 교사 실제감이라는 게 뭔지 그 교사 실제감을 나타내려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온라인 계약 발표가 나온 이후에 실제 초중고 온라인 계약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매주 SNS에서 선생님들의 질문의 질이 한 주 한 주 달라져 왔습니다. 와, 선생님들이 요즘에 사용하는 능력 자체가 장난이 아니야, 진짜. 우리 학교. 정말 3주 우리 학교도 전에 보니까. 선생님들과 지금 선생님 달라. 달라. 아니, 우리 학교 같은 네네. 경우는 옆자리에 있는 쌤들이 한 번씩 사라져. 사라졌다 들어오면 다 뭐 하고 온지 아냐? 뭐 하고? 다 영상 찍고 와. 맞습니다. 야, 나는 다 유튜버가 된 줄 알았어. 우리 쌤들이. 사실 온라인 계약 발표 첫 주에는 온통 플랫폼 얘기였어요. 밴드니, 온클이니, 구클이니, 이학스터니, 위두랑이니. 결국에는 뭐 다 학교별로 정리가 되고 사실 뭐 온클하고 이학스터가 거의 과반 의석을 좀 차지했죠. 의석수를 많이 차지했어요, 얘네가. 그 바람에 서버 폭발이지. 그러다가 둘째 주쯤 되니까 이제 컨텐츠 제작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파워포인트로 녹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여러 선생님들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이 주간에는 분명히 그 다음 단계의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렇죠. 수업과 성장연구소 신은진 교수님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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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옆에서 온갖 떠드는 거 다 참으시면서 옆에서 듣고 계셨어요. 지금 옆에서. 네, 늘 재밌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도 열심히 하고요. 예. 투표도 열심히 하고요. 교수님 그 사무실 근처에서 확진자 많이 나온 네. 것 같던데. 사무실 근처도 많이 나오고 저희 집 근처도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가급적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시간도 시간이니까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뭐 존쌤 말씀으로는 10년 넘게 뭐 사이버대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초중고 같은 경우는 대학과는 좀 다르게 진짜 혼란을 거듭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하고 조금 일상이 되어 가는 중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교수님께서 좀 해주실 얘기가 있는지 요 얘기부터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 예. 선배로서 먼저 좀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그쵸. 근데 저는 좀 이제 편한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한 셈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에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은 저희는 따로 스튜디오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 팀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비교적 많이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강의를 했었던 것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지원이 거의 없이 혼자서 다 콘텐츠 제작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관리하는 것 너무 일이 많으실 것 같고 또 그 외에 수업 외적인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쓰이고 사실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 자체는 막 즐겁지는 않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학생들을 바로 볼 수가 없었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지를 않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도 좀 외롭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정신없이 막 이렇게 수업 준비하시고 또 실제 수업을 촬영하다 보면 아이들로부터 반응이 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경우는 좀 반응이 없어서 굉장히 외롭다 또는 이거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잘 모르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많이 외롭고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플랫폼도 정하고 뭐 쌍방향 라이브로 하든지 아니면 컨텐츠를 올리든지 과제형으로 하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다 정해졌고 이제 배는 띄워졌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뭘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온라인 수업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연락을 드려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선생님들의 고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플랫폼 정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아이들 출석시키는 거. 맞아요. 출석이 마치 온라인 수업의 전부처럼 거기에 온통 에너지가 다 가 있고 한동안 많이 고생을 하시고 그러다가 그 시점이 좀 지나니까 이제는 강의 찍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금방 이렇게 바뀌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은 이렇게까지 금방 네네네. 한 1, 2주 사이에 고민들이 너무 달라져서 역시 굉장히 빨리 이렇게 습득하시는구나. 이제 놀라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EBS를 연결해도 그렇고 선생님이 강의를 해도 그렇고 아이들이 좀 이해를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수준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면대면 상황에서는 다시 설명도 할 수 있고 좀 다시 뭐 이렇게 외우게도 시킬 수 있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강의만 하는 상황이 되니까 수준 차이가 고민이 되고 또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다가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지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수업을 좀 많이 바꾸셨었잖아요. 활동을 하고 아이들을 참여시키려는 수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었는데 강의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 때 이 학생들의 참여가 혹시 사라지고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주입식 교육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좀 재밌게 느꼈던 것은 온라인 수업이지만 점차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수업의 고민하고 다시 만나게 된다. 다시 그 고민으로 다시 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역시 수업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온라인 상황이든 그 오프라인 상황이든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수업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더 하게 됐었는데요. 수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을 때 우리 스님들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처음부터도 좀 낯설기는 하지만 수업을 좀 찍어봐야지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 생각들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찍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수업들이 많은 거예요. EBS나 뭐 다른 일반적인 뭐 그렇죠. 다른 사교육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설민석이가 한 번 딱 나와서 해버리면 뭐 우리 뭐 깨갱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막상 설명서보다 우리가 낫지. 안 걸라. 형, 아닌가? 민석이는 잘하더라. 네. 그럼 그건 어쩔 수 없고. 네. 그 다른 컨텐츠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컨텐츠만큼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열심히 찍는다고 해도 그 결과가 그것만큼 좋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찍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 그냥 유튜브 링크 거는데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 너무 화려한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그치.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워낙 또 영상을 많이 찍으셨던 분들도 있어요. 네. 우리 스님들도 유튜브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또 거꾸로 학습 같은 경우는 많이 영상들을 촬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또 굉장히 그 화려한 컨텐츠에 또 너무 집중하는 이때는 이때다 그러기도 하고 더 이제 좀 긴장도 되고 하시니까 컨텐츠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되는 그러니까 좀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내가 좀 가급적 빠지고 좋은 영상을 좀 링크 걸어주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컨텐츠 제작 자체의 완성도에 너무 많이 매이게 되거나 그러나 어느 쪽도 사실은 우리 선생님의 수업을 잘 살려주는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호. 야, 이거 그렇죠? 초반부터 깊어지는데요, 이거. 그런가요? 왜냐하면 저도 그 온라인 대학에 그 있을 때 그 온라인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부분 그 교수학습 설계에 대한 지원도 받고 컨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도 많이 받아요. 좋겠죠. 그런데 함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잘 설계된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의 반응은 더 좋을 것이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컨텐츠라든가 그 설계라든가 아니면은 그때 그 컨텐츠 자체가 좀 상호작용이 많이 되는 그런 컨텐츠 유형들이 좀 막 등장하던 시기였었는데요. 그런 컨텐츠를 하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과 같이 좀 화려한 그런 기법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수업을 하려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수업에 대해서 욕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업들을 가끔 시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학생들의 반응은 그런 수업을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어요. 오호. 기본 깔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수업들보다 학생들이 열광했던 수업은 그 소박한데 강의를 들으면서 뭐 교수님이 하는 얘기 중에서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 또는 교수님이 꼭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았다. 내지는 그 제가 가끔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도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좀 많이 힘든 상황에서 듣고 계시지요? 라던가 지금 졸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라든가 아니면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제가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좀 저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수업자를 좀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수업을 가장 좋아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제가 그 온라인 수업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길을 잡아가야 될까 하는 그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고민하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역시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가 이분에게 수업을 배우고 있구나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네. 특히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좋은 컨텐츠를 보는 것만으로는 좀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 실제감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떠올리게 됐었고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그 개념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방향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처음에 뭐 오늘 같은 개학날 야 얘들아 이 화면으로 선생님 보려니까 힘들지? 나도 어색하다야 뭐 이런 말 툭툭 던져오면서 좀 나하고 얘기하네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요. 그런데 이제 기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이 온라인 강의실이지만 계시구나, 있구나, 그리고 여기가 나의 교실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오히려 학습자들에게는 화려한 컨텐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집중력을 높이고 그리고 그 교사 실제감과 관련해서는 학업 성취도 또는 학습에 대한 지속력을 더 높인다. 그런 얘기도 그런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또 나왔다. 진짜 우리 나쁜 쌤의 거의 전매 특허죠. 우리 게스트가 무슨 말을 하나. 아니 근데 이거 유행어죠 유행어. 아니 진짜 아니 우리 쌤들이 지금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지금 컨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도 사실은 엄청난 선생님들이 에너지를 넣어가면서 열심히 하고 계셔. 거기다가 뭐 실제감 이런 것까지 막 넣으라 하면 이거 선생님들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지금 만드는 것도 지금 급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런 실제감을 느끼려면 또 쌍방향으로 진짜 서로 대면하면서 이렇게 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쌍방향으로 저는 그렇죠.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야지 실제감을 느끼지. 라이브로 해야 아닌가요? 된다는 거죠? 네. 라이브로 하면 좋기는 하죠. 뭐 얼마나 오래 본데 그게. 네, 요즘 맞아요. 인터넷도 안 받쳐준대. 그렇죠. 요즘에. 맞아요. 다운도 많이 되고요. 라이브로 하면은 가장 좋기는 한데 교사 실제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아니 그걸 가제형도 상관없어요? 네, 뭐 가제형인가 아니면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가 아니면 쌍방향인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이 컨텐츠를 링크를 시켰더라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링크를 하시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같이 링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이 내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선생님이 공지사항에도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쵸? 보면 뭐 10분 단위든 5분 단위든 짧은 영상들을 연거퍼서 올려주실 수도 있는데 그 영상이 왜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아이들이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어허. 교사 실제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 요소를 넣어라 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끌어가시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거지? 이 수업을 통해서 도대체 아이들과 이 온라인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향으로 하게 되든 아니면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게 되든 또는 과제를 중심으로 하게 되든 그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얘들아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네네. 그 온라인 수업이 빨리 지나고 면대면 수업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쵸, 네, 그쵸. 네. 저도 우리 선생님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죠. 그런 마음들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 온라인 그 수업 상황이지만 선생님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상황을 통해서 너희들을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이후에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이어갈 거야. 이 수업의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어가게 될 거야. 하는 이 수업에 의미를 두는 만큼 나중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할 거리도 더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거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저희가 네. 뭐 관계 중심이다, 특히 초등은 또 소통이다, 뭐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 교사 마음이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했는데 교사 실제감이라고 딱 하니까 느낌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생각이 있어 보여요. 아, 있어 보이는 것보다 어려워. 아니 근데 그러면 이 교사 실제감이 뭐 앞에도 살짝 뭐 말씀해 주셨지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중요해서 요즘 이렇게 막 카드 뉴스도 열심히 만드시고 그러신 겁니까?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컨텐츠라고 하는 그 숲에 갇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싶은가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기를 많이 바랐었거든요. 근데 특히 온라인 수업의 경우는 선생님이 분명히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교사 실제감은 사실은 면대면 수업에서도 많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내가 여기 있다. 면대면인데도 교사 실제감을 느낄 수 없는 경우도 있겠군요. 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실에 경우는 있는데 없는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야. 맞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그건 수업이 이상한 쌤이나 어렵죠. 그렇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계시구나. 또 선생님이 수업에서 이 방향으로 가고 싶구나 하는 것을 학생들이 알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면대면 수업에서도 교사 실제감은 가장 필수예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 수업의 경우는 그것이 강조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온라인 컨텐츠 뒤에 교사가 숨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나서 라디오 방송을 한동안 굉장히 열심히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네. 라디오 방송을 할 때 DJ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좀 있다 이렇게 제가 임의로 제 기준으로 나눴었는데요. 한 부류는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DJ예요. 안녕하십니까. 2시의 데이트 이상한입니다. 지금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DJ가 누군가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랬나요? 네. 그랬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인기 있는 그 라디오 DJ들의 특성을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결코 하지 않아요. 내가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를. 쌤쌤쌤 얘기야 지금. 그래요? 쌤쌤쌤 얘기예요 지금. 좀 듣자. 말 끊지 말고 그렇죠. 진짜. 그렇죠. 샘샘샘의 경우도 세 분 선생님의 캐릭터가 분명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죠? 네, 살아있죠. 그래서 그냥 이제 죽어있는 아주 뭐 그 여러 가지 시사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교육계 소식을 들려주는 뉴스를 듣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은 아마 선생님 세 분을 통해서 이 교육계에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듣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죠? 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그런 것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려한 EBS 컨텐츠도 물론 좋죠.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선생님이고 우리 선생님은 나를 더 다른 선생님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는 내가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내가 살아있는 공간이라고 느끼는 그 공간에서 아이들은 훨씬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그 온라인 수업에 대한 초창기 연구들은 좋은 컨텐츠 유형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좋은 교수 설계 방식. 그런데
그것이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라던가 집중도를 결정짓지 않는다. 아, 뭐 그것도 영향을 좀 주기는 하죠. 많이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온라인 수업의 경우도 교사 실제감을 꼽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오히려 컨텐츠 제작 자체에 막 몰두하셔서 막 시간을 뭐 쏟아야 되는 면도 있지만은 그 어느 정도 그 선이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막 그 집중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다가도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고 때로 멈춰줘야 하는 그 선이 있는데 그럴 때 이 교사 실제감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아무리 해봤자 EBS 컨텐츠보다 뭐 잘하겠어 하고 이제 아예 만남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그죠? 그럴 때 살그마니 한번 그래 나도 한번 내 목소리를 가지고 한번 그 촬영을 해볼까 이렇게 그 용기를 내실 때에도 교사 실제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호.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저는 아까 전에 컨텐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컨텐츠가 없다면 결국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컨텐츠에 대해서 지금 애써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컨텐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을 들으니까 좀 갑자기 힘이 쫙 빠지는데? 네. 컨텐츠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많은 부분 컨텐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한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중요한 컨텐츠는 우리 선생님이 이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야 하는 그 내용은 정말 핵심적인 컨텐츠죠. 그렇죠. 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온라인으로 뭔가 수업을 찍을 때에는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좀 화려한 자료, 자막도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 요즘 네. 요즘 네. 우리 젊은 친구들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렇죠.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만있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보다는 선생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수업에서 가고자 하는 목표 그다음에 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끌고자 했던 것 처음 수업에서 고민하셨던 것을 온라인에서도 구현하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이 좀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듣다가 보니까 저는 이게 온라인 수업과 관련돼서 연구하는 거, 교사 실제감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네요. 굉장히 오랜 동안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연구가 네. 많이 네. 있었구만. 네. 저는 뭐 이제 교수님이 방금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제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설마요?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그런데 제가 그 온라인에서 그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를 원하는구나.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저보다도 제가 했던 내용을 더 잘 기억해요. 어허. 돌려듣기 하자, 돌려듣기. 입에서 돌려듣기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역시 다양한 그 시도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컨텐츠를 변형시킨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법들을 넣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강좌들 보면 뭐 사교육 업체에서도 많이 강좌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교육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들은 어떤 일타. 형태로 진행이 될까? 한번 이렇게 보게 됐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그 사이버 대학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 교수 설계를 하는 컨텐츠들을 보통 제공하고 EBS도 그렇거든요. 예. 네. 사전에 들어갈 때 그렇죠. 동기부여하고 그다음에 퀴즈를 내고 네. 그다음에 중간중간 어떤 그 전환점도 잘 확인하고. 마련해주고 끝에 요약하고 평가하고 이런 그 형식을 갖춘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일타 강사들의 그 영상들을 좀 가끔 이렇게 보거나 했을 때 굉장히 면대면 강의 같은 느낌을 많이 줍니다. 맞아. 그죠?
학생들을 몇 명 초대하거나 아니면 그 실황 중계와 같은 느낌의 강좌들을 많이 해요. 예, 물론 이제 잘 만들어진 그 강의도 많은데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현장성 그리고 스님이 나랑 같이 있는 느낌 그리고 반드시 그 강의를 듣다 보면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중간에 꼭 누구를 불러요. 예, 예. 그런 것은 이제 어떤 그 가치 있는 느낌을 더 많이 주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온라인 수업일수록 그런 그 교수자의 실제감을 더 많이 요구를 하고 그것이 집중도 또는 학업 성취도 그 모두 관련이 있다 하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긴 저도요 몇 년 전에 그 일타 강사가 강의하는데 막 칠판에다가 분필 막 부러뜨리면서 막 열광하면서 그건 너무 옛날 거다. 구식이다 그거는. 구식이지. 근데 그때 있잖아 앞에 화면에다가 뭐라고 팍 질문하는데 내가 대답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아마. 네. 네, 아이씨, 옛날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요즘 그 보면 저희 아이들한테 EBS 라이브 특강을 들으라고 했거든요. 너무 네. 힘들어서 못 듣겠대요. 선생님 혼자 막 계속 떠드니까. 근데 저하고 화상 통화를 잠깐 하는데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또 계속 그랬었네. 네,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게 실제감인가 하는데 여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교사 실제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실제감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좋은 예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얘기해 되나? 주시죠. 그렇죠. 좋은 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좋은 예라는 것이 꼭 멋진 수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내가 좀 온라인 수업 환경은 좀 무서운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시도를 해보는 것 그리고 학생들에게 조금씩 더 다가가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교사 실제감을 가지고 그 개념을 듣고 수업에서 시도하셨던 선생님이 그 글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글이 참 저는 좋았어요. 훌륭해. 잠깐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네,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네. 네, 그렇게 성함을 얘기하고 밝히지는 소개 안 하면 더 이상하죠. 네, 소개해 주세요. 그렇죠. 네. 네, 좀 네, 듣자 좀. 진짜. 네. TMI 지금 계속 얘기해. 나는 방송 내가 네.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맞아요. 지금 이렇게 내가 참아야지. 해주시는 것도 그 활기를 주는 그런 네, 이야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제 실제감 그렇게 띄워주면 안 된다. 내 실제감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내 실제감. 교수님 네. 그 버릇 잘못 들이신 겁니다. 그거. 그런가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근데 네, 한번 그 우리 선생님께서 그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마 제가 읽어드리면 그 선생님은 내가 쓴 글인데 하고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교사 실제감이란 내가 혼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이 나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고 소통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대요. 네, 이렇게 하고 나니 영상의 질에 대한 걱정이 덜해졌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담은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선생님의 글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더 해본다라는 마음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과학에서 우리 선생님이 원하셨던 것은 주입하고 암기하는 수업이 아니라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수업이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멋진 EBS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뭔가 호기심을 가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이 마침 그 수업하는 단원이 암석이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돌멩이 가져와서 이런저런 특성을 이제 비춰주고 영상으로 이렇게 비춰주면서 아이들에게 이 궁금한 부분이 있지 않냐 하고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은 받아볼 수 없었지만 조금 기다리니까 한 주 정도 있으면 이제 올라오잖아요. 또 그렇죠. 아이들의 답을 보고 아이들이 오히려 면대면 수업에서는 그렇게 깊은 이야기
를 하지 않았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좀 많이 발견했다. 이렇게 그쵸.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는 했어요. 막 얘기할 네. 수는 없죠. 아, 맞아요. 네.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야기를 못하는 학습자도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조금 그쵸. 생각을 하고 네. 글을 쓰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 답을 해주는 것을 보았었는데요. 저는 이와 같은 그 선생님의 시도가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전보다 온라인 뒤에 숨어버리지 않고 뭔가 시도해봐도 되겠는데 하고 해보고 그리고 실제 선생님이 평상시 해보고 싶었던 그 수업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바로바로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피드백을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거창하게 앞에서 교사 실제감을 얘기했지만 아마 이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아, 우리 선생님이야, 우리 선생님의 수업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바로 그 교사 실제감이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 아니 근데 교수님 말은 진짜 청산유수로 잘 들었는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드라마틱한데? 온라인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뭐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피드백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난 그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쌤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지금 계약하고 아직 일면식도 없거든. 그쵸. 면대면으로 만나지도 못해서 그냥 화면으로 조금 본 게 다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교실에서 진짜 우리 교실에서 우리 선생님이 같이 만난다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예. 아, 네. 교사 실제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또 하나의 짐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짐이 내가 하던 걸 탈락하는데. 하는 거야. 온라인 상황도 다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이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논문들을 쭉 찾아보고 했을 때에는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원리들이 좀 딱 이렇게 쌈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아서 어허. 한번 네 같이 소가 성장연구소의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4가지 정도의 원리를 한번 뽑아봤어요. 오, 4가지. 아니 뭐 없다 그래놓고 네. 4가지나 뽑았었어요. 아 근데 뭐 그것이 꼭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고 네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 좋습니다. 이렇게 네. 그럼 좀 덜 막막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이고요. 네. 4가지는 하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사실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문제는 더더욱 아니죠. 네. 예. 안 만들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이게 더 앞에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이요. 앞에서 쭉 얘기하긴 했는데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선생님이 많이 드러내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수업의 흐름을 내가 이끌고 있어. 선생님의 수업의 의도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온라인 수업이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이들이 다 그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 온라인 네네. 학습의 특성은 익명성이죠. 그쵸. 그리고 난 못 볼 거야 이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피드백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한번 같이 실천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많은가요? 아니 많은 것보다도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부터 네네. 하나씩. 네, 좋습니다. 예. 같이 한번 그 이야기 해볼까요? 맨 네. 처음에 예. 관계를 만들기인데요. 네. 사실 그 온라인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수업 영상 촬영하는 거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와야지 뭘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매일 아침 깨울 생각을 하니까 정말 깜깜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학부모님들도 아침에 아이들 깨워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혀놓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그쵸, 얘기를 그쵸. 하시잖아요. 네. 출첵하는 거 장난 아니죠. 네,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출첵을 해놓고 나면 그날 하루가 다 끝난 것 같은 느낌도 정말 맞아.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이제 그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떨 수도 있냐면 마치 출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고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어떤 거 하나 지키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유. 그렇죠. 그잖아요. 근데 온라인 네. 그 출첵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데 온통 매달리다 보면 사실은 아이들과 관계가 형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균형이 좀 깨어져 버리고 출첵 자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어느 순간 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했나 안 그래서 했나. 했나 안 했나 음. 그리고 빨리 해라.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뭐 전화해갖고 깨우고 난리죠. 출첵 안 하면 네 결과야 이러면서. 그러죠. 나중에 이제 협박과 회유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그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실제 그 계약을 해서 아이들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규칙을 정해가고 하는 그 과정하고 매우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업에서 어떤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데 지금 우리 아이들과 좀 자칫하면은 출석 체크 가지고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 자체라고 보지 말고 수업에서 규칙을 만들어갈 때 우리 선생님들이 사용하셨던 그 방법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은 수업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을 벌점을 부과하거나 혼내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제일 경우도 쉽죠.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왜 그 규칙이 필요한지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학년이 조금 높으면은 그 규칙을 같이 만들어 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 규칙 자체를 지키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질서를 배워가는 것,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씩 그 교육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아이들의 경우는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선생님이 나를 못 볼 거야 하고 그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내가 그렇죠. 너를 보고 있다. 그리고 점차 관계가 만들어가게 되면 출첵을 하는 것은 그 결과로 따라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좀 많이 힘드시더라도 그 균형을 그 기억을 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와 같은 움직임들을 이미 우리 선생님들이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그럼요. 좋은 쌤도 그 신문에서 봤어요. 보셨어요? 네네. 온라인 가정 방문. 온라인 가정 방문 하시는 것도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관계를 같이 만들어가면서 아이들에게 그 규칙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 지켜야 하는 것 이런 것을 알려주시고 있고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힘들 텐데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 그 관계 만들기의 방법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실천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또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수업 콘텐츠를 직접 촬영하시는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넣어주는 것이요. 아이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기도 하는 것인데 이 컨텐츠가 특별한 컨텐츠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등장하는 컨텐츠는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이 모를 것 같은 지점에서 좀 모르지 않냐? 이렇게 좀 아이들의 상황을 읽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컨텐츠를 실제로 아이들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컨텐츠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도 뭔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온라인 환경과 온라인 컨텐츠와 아이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물론 어느 것이 좋다거나 아니면 뭐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스님들께서 온라인 수업 환경에 적응해 가시는 그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는 출석만 돼도 좋겠다. 그걸로 하루에가 다 저문다. 이렇게 하시다가 출석이 좀 되고 출석이 안 되는 아이들하고 너 출석이 안 됐던데 하면서 아이들하고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니까 여러 명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한두 명 정도 와봐 뭐 사용하는 거 잘 모르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슬슬슬 이렇게 풀어가시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욕심이 생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셔서 그런지 컨텐츠를 제작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이름을 자꾸 넣고 전화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집어넣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강도를 높여가는 것을 좀 봤는데요.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적응해 가시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이비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은이 일어났지? 자, 조은이 일어났으면 시작할게. 이렇게. 좋습니다. 조금 감이 좀 잡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교수 설계자로서의 온라인에서 존재감을 갖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이게 교수 설계자로서의 존재감을 갖는다? 야, 이거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거를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수 설계자로서 존재감 이거 어떻게 갖습니까 이거? 이 두 번째는 오히려 쉬운 얘기인데 앞에서도 반복됐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아까 외부 영상이나 강의 컨텐츠를 활용하더라도 선생님이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선생님의 의도를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네. 예. 네, 그런 것이 선생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내가 이걸 가끔 왜 이제 가져왔다. 네. 내가 이걸 왜 네. 쓴다. 이게 네. 설계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매끄러운 진행보다는 내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선생님의 의도가 좀 들어가 있는 강의 촬영을 실제로 하시게 된다면 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역시 자신을 더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 많이 가장 반복되는 것이기는 한데 나와 너가 같이 대화하고 있어. 대화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시고 수업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아이들이 오히려 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학부모님도 들을 수 있고 또 이 강의가 다운받아서 어디 돌아다닐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중립적인 목소리와 그 톤을 유지하기가 쉬워요.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나와 네가 대화하고 있단다 하는 그 방식으로 강의의 내용을 들려주시는 것이 또는 진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는 집중력을 높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몇몇 이제 초상권이 걱정돼 가지고 뭐 가면을 쓰고 수업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정반대네요. 네. 요새 초상권 때문에 아바타를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소리 변조는 하지 마세요. 조은쌤 들었죠? 선생님 목소리 우리 조은쌤 목소리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수업의 흐름을 교사인 내가 이끌어간다. 이것하고도 연결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언뜻 잘못 들으면 선생님이 그 수업을 이끌어간다 하는 그 얘기는 끌고 간다. 우리가 교사 주도 수업 이렇게도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수업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해왔고 또 벗어나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일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사 주도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그 체험을 많이 시키기도 했는데 수업의 주인은 지금 학생. 뭐 그랬죠?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와 같은 수업에서의 그 변화 시도들이 전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교사가 주도해야 하고 강의해야 하고 또 온라인 콘텐츠를 연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역시 굉장히 좀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과 수동적이죠?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서 많은 변화를 시도했었던 선생님일수록 어떻게 하든지 면대면 상황에서 활동을 했었던 많은 그 활동들을 온라인 상황에서도 가져와서
그 쌍방향 수업의 방식을 활용을 해서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시도를 하시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에 스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수업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자칫 그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을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떡합니까? 온라인인데? 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교사가 주도한다는 것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막 주입을 해주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네. 오히려 그 반대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우리 스님들이 EBS 컨텐츠가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컨텐츠로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는 이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 하는 그 판단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들려줄 때 많은 아이들은 어쩌면 면대면으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수업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 하는 염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스님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 수업을 통해서 나의 학생들에 대한 스님의 기여, 알고 있는 지식을 전혀 감추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라면 이 부분은 어려워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EBS 영상을 틀어준다고 하더라도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았냐? 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보충 자료가 있어. 이렇게 뭐 해주시는 것.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형식이 때로는 선생님이 강의를 직접 촬영하시더라도 그 컨텐츠 안에는 활동을 통해서 녹이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묻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은 그 상황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그 강의를 진행하는 강의 컨텐츠의 구성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게 되는데요. 저는 활동 중심의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활동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 뭔가를 배우도록 하는 아니죠. 것은 아니고 그렇죠.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도록 할 것인가 하는 스님의 의도, 그 스님의 어떤 그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스님이 끌고 가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입식으로 하는 그 강의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이해를 못할 거야 또는 어느 부분은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해줘야 돼 하는 그 스님의 의도가 조금 더 많이 드러나도 좋겠다. 오히려 그것이 일반적인 그냥 화려한 또는 뭔가 틀에 박힌 그런 컨텐츠와 스님의 강의 내용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는 그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네. 가장 그 고민하시는 지점이 그 몇 주라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나서 다시 면대면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수학은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그 고민을 한참 하시더니 결국은 선생님이 그 강의를 찍으셨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EBS를 연결해줘야 되겠다 그랬다가 아이들의 상황을 생각하니까 내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결심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그 스님의 판단, 아이들에 대한 진단적 지식을 수업을 할 때 집어넣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네, 굉장히 훌륭한 저 자신감은 뭐지? 왜냐하면 제가 링크를 걸려고 하다가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문제풀이식인 느낌도 있고 일방적으로 너무 끌고 가니까 저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뭐 PPT 뭐 해서 제 목소리를 넣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제가 하고 있는 그런 걸 교수님 다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뿌듯하네요. 목소리 그거 잘난 척하네. 진짜. 이제 바꿔야 되겠네요. 잘난 척 교사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하고 격려하고 학생들 했던 걸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교사 실제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피드백.
이미 우리 조은 선생님은 피드백을 엄청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잘하고 있죠. 설마. 댓글 열심히 달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와우. 아니 댓글 다는 게 뭐 그게 실제감하고 관계가 있노? 그 각각의 과제물에 대해서 특성에 맞게 댓글 달아주는 거죠. 충분한데요. 저는 뭐야? 그렇게 하는 것이 질투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댓글 피드백 이거 자체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네. 아마 이제 좀 힘든 지점이 생기는 것은 그것으로 출석이 된다. 그 이제 뭐 강의 듣고 뭐 이렇게 요약해서 내는 것이 출석 체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쵸. 매 시간 그 강의 과제가 그렇게 등장을 하게 돼서 그쵸. 선생님도 학생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드는 것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 시간 그럴 수도 단위로 있고. 출석 체크하도록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과제를. 그래서 그 과제를 내는 것이 그 좀 할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지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많이 되는데요. 아마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피드백은 아마 짐작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안 돼서 그렇지. 그 학생들이 피드백을 통해서 얻기를 바라는 것은 선생님이 진짜로 읽었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오잉 진짜 읽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원하는 수준을 거기에 맞게 학생들의 내용 피드백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좀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다음 강의에 반영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아이들이 경험하고 싶은 것은 피드백을 내거나 하는 것이 뭔가 점검받는 기분, 간섭받는 기분 이것보다는 선생님과 계속 대화하고 있어 라는 그 느낌을 갖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드백 주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사실, 이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저희들의 관심은 냈냐 네. 안 냈냐. 그리고 그죠. 누구 냈고 누구 안 냈냐. 요거거든요, 실은.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하거든요. 과제를 제출해요. 그런데 점차 재미가 없어지게 되고 그 과제를 지속하게 하는 힘은 선생님이 진짜 봤다. 그리고 한두 마디를 했지만 읽어보고 한 얘기다 하는 그 느낌을 받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나 좀 보자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읽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온라인 계약한 상황에서 좀 어떤 거 좀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되나 생각해야 되나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후에도 뭐 카드뉴스 뭐 3탄, 4탄 계속 나오나요, 교수님? 카드뉴스 3탄, 4탄 기다리시나요? 아니 기다리시네요. 네. 저는 이제 이 화두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네. 적용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시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의 그 수업 스타일에 따라서도 그 개성이 톡톡 튀는 그런 적용 지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카드 뉴스를 더 하면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좀 많이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도 결국은 수업이구나. 그리고 이 교사 실제감이라고 하는 그렇지 수업에서도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그 포기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제는 좀 시도하고 싶다, 시도해봤다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많이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담아서 그 카드 뉴스로도 담아보고 또 더 많은 그 선생님들의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긴 시간 정말 우리가 이제는 고민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을 교수님께서 교사 실제감이라는 그 키워드로 한번 쭉 좀 풀어주신 것 같은데요. 옆에서 우리 조은쌤은 계속 실실 웃으면서 뭐 나 이미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역시 앉아 좋은 계시는데 쌤인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은쌤?
예, 저는 그 학교마다 다르고 교사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상황이 저희는 네. 그 초등애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학년 동학년끼리 통일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쵸. 한 교사가 뭐 어떤 컨텐츠를 우리 교실만 우리 반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컨텐츠를 뭐 6반이면 6반 이렇게 다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쵸, 많이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국어를 맡았는데 국어를 제가 동영상을 만들면 6반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 그리고 다른 분이 수학을 만들면 수학을 6반이 같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의 경우는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만든 게 아닌 것들, 내가 만든 아닌 컨텐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피드백해주고 그러네. 격려해주고 교사 실제감이 느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사실 고민이고 어떤 경우는 내가 만든 컨텐츠가 하루도 없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그러면 있겠다. 이제 없는 날들이 있으니까 국어가 안 들은 날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접목줄 만들어야 될까는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마음이 어렵네요. 웃긴 웃었지만. 네, 좋습니다. 우리 또 고등학교 상황은 또 교사 실제감이라는 용어가 또 다르게 또 적용될 것 같은데 우리 나쁜 쌤은 어떠셨어요? 저도 지금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가 네. 오프에서 했던 그런데 이제 온라인이라는 환경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매칭시킬 수 있는 힘이 지금 현재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이제 그 수업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다시 내가 오프라인에서의 수업과 온라인의 수업에 있었던 접점들을 찾아간다면 그리고 또 오늘 방송에서 하셨던 교수님의 얘기들을 조금 접목을 하신다면 정말 온라인이지만 진짜 실제 오프라인 수업 같은 그런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교수님 말씀은 어렵다. 좀 쉽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녹음한 것 같네요. 네, 예. 좋습니다. 굉장히 교수님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 지원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송 마무리하면서 현장에서 오늘 이제 초중고 다 온라인 계약했는데 보건번트하는 우리 선생님들께 끝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말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그 어려움들은 정말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눈 그 교사 실제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뭔가 교사 실제감까지 살리라고 이렇게 그 부담으로 와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라기보다는 부담으로 팍팍 느껴지는데. 네. 그럴까 그거 안 봐. 하면 지금 쫓겨날 것 같은데. 나는 아닌데? 나는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진짜 욕을 하고 싶다. 진짜.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그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서도 선생님이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이 보여지는 것, 그리고 선생님이 경험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일 중요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였다고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오히려 다른 부분들은 선생님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온라인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좀 낯설어서 포기하거나 접어두었던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씩 적응하면서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씩 해보는 거, 그럴 용기를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이 시간이 의미가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너무 고생이 지금 당장 많으시고요.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네. 오케이. 그리고 저도 선생님들 만나고 싶어요. 빨리 이런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저희도 실은 매주 기획회의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막 녹음 일정 막 새로 짜고 막 이러면서 저희 방송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교수님하고 이 교사 실제감을 주제로 녹음하겠다는 것도 저희가 며칠 전에야 결정해가지고 야 우리 이 얘기 선생님들한테 해줘야 된다.
하면서 급하게 또 녹음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선생님들 오늘 초중고 전체 온라인 계약하시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그 와중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러나 저러나 역시 우리 선생님이 최고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최고의 컨텐츠입니다. 선생님을 대신할 컨텐츠는 세상에 없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신혜진 교수님, 앞으로도 더 우리 선생님들 곁으로 다가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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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